안녕하세요, 지기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해볼 것은 지난 시간까지 한쪽 변에만 네모가 있는 것을 배웠다면은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양쪽에 네모가 있는 형태를 배울 거야. 자, 일단 어떤 형태냐?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식으로 띄워놨어. 자, 보면 네모 곱하기 4는 네모 곱하기 2 플러스 6.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시간 이거보다 좀 더 길었지. 시간 길었는데 네모가 좌변에만 있는 형태, 즉 왼쪽에만 네모가 있고요. 이쪽에는 뭔가 답이 나오는 그런 형태. 그래서 네모가 한쪽에만 있고 우리가 이쪽을 지워나가면서 네모는 하고 뭔가 정답을 찾아내는 이런 형식의 방정식을 배웠다면은 오늘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형태, 양쪽에 이렇게 네모가 들어간 형태를 배워볼 거야. 일단 딱 보기만 해도 지금 현재 이 문제만 해도 네모에다가 우리가 막 그냥 숫자를 집어넣는다면 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야.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 때려 맞추는데도. 당연히 이거를 때려 맞추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떤 풀이법에 의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문제로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형태는 지금 말했듯이 는의 양변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 자, 접근을 한번 해볼게. 선생님이 먼저 앞에서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써먹지 않고 조금 더 편하게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시켜줄게. 자, 먼저 네모 곱하기 4는 네모 곱하기 2에다가 16을 더한 것과 같다. 자, 이 식은 우리가 어떤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어. 어떤 사탕의 개수가 있었는데 사탕의 4배를 더한 것은 그 사탕의 2배에다 16개를 더한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일단 우리가 문장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식을 먼저 세워놨을 때 미지수를 구하는 거 먼저 할 겁니다. 자, 요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선생님이 네모 곱하기 4를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그냥 네모가 4개 있는 거야. 네모가 4개. 네모가 4개 있는 거는 네모 몇 개와 네모 2개와 16이라는 숫자를 더하는 것과 같아. 그냥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네모 곱하기 4를 그냥 네모가 4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얘 네모 4개가 네모 2개에다 16을 더한 것과 같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네모 2개와 여기 있는 네모 2개는 어차피 똑같은 부분이야. 그치? 똑같은 부분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를 생각할 수 있느냐? 요 남아있는 좌변에 있는 네모 2개와 우변에 있는 16이라는 숫자가 서로 같다면 이 식이 성립을 하겠네. 그치? 그래서 똑같이 있는 네모 2개를 제외하고 어차피 이거는 똑같으니까 제외를 하고 네모 2개가 남아있는 네모 2개가 뭐와 똑같다? 16과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가 하나로 줄여지면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되겠지. 그래서 네모는 정답이 얼마다? 8. 이런 식으로 구해가는 거야. 크게 어렵지 않지.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그러면은 여기는 보면 좌변에 네모 4개와 6이라는 숫자를 더했더니 그 값이 네모 2개와 16을 더한 것과 같대.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 네모가 몇 개? 4개. 그런데 우변에는 네모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네모 4개와 6을 더한 값이 네모 2개와 16을 더한 값과 같다. 그치? 자, 그래서 어차피 네모 2개는 어때? 똑같지? 제외해주고 그럼 남아있는 네모 2개와 6을 더한 값이 여기에 나와있는 16과 똑같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살펴보면은 네모 2개, 네모 곱하기 2 더하기 6은 16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자, 어차피 이 6이라는 숫자도 여기에 16이라는 숫자가 봤을 때
6이 똑같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 6까지 빼줘 버린다면 결국 남아있는 것은 네모 두 개는 뭐와 같다? 10과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거야. 이해되니? 자, 보면 계산을 해보면은 네모 두 개가 10과 같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한 식이 네모는 이거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 양쪽 변을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미지수의 개수를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있는 부분을 지워주고 나머지 것들이 같다라고 살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숫자와 여기는 네모, 요게 같은 관계를 성립하고요. 같은 관계가 성립하고 이쪽에 남아있는 네모 두 개씩 제외한 네모 두 개 플러스 6과 16이 같지? 그런데 다시 한번 숫자에서 같은 부분을 또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모 두 개는 10과 같다.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들을 계속 줄여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쉬운 방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맨날 이걸 풀 때 그림을 맨날 그려서 할 수는 없지. 그림을 맨날 그려서 할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 자, 잘 봐. 지금 하는 방식은 그냥 양쪽에 똑같은 거를 지워나가면서 하는 방법이야.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 건데, 자, 이거는 먼저 첫 번째 방법. 양쪽에 똑같은 값을 지워나가는 방법. 자, 한눈에 봤을 때 우리가 먼저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합니다. 좌변과 우변을 비교를 해. 그 다음에 네모는 네모끼리 비교를 해주는 거야. 여기는 네모가 4개, 네모 곱하기 4는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2. 그래서 각각의 좌변에 있는 네모와 우변에 있는 네모의 차이를 생각합니다. 차이. 네모 4개와 네모 2개 차이니까 네모 결국은 몇 개? 네모 2개 이렇게 되겠지. 네모 2개.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남아있어? 16이라는 숫자가 남아있지. 아, 그래서 이 네모의 차이가 곧 뭐와 같다? 16과 같다. 이렇게 바로 식을 세워버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아까 똑같이 어떻게? 네모는 8이다 라는 방정식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좌변에 있는 네모와 네모 4개,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네모의 차이를 구하세요. 그냥 이 차이라는 거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뭐야? 아까 얘기한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똑같은 부분을 제외하는 그런 거를 식으로 좀 더 간단하게 그냥 차이를 구하자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의 차는 얼마? 네모가 2개 차이 나겠죠? 네모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를 보느냐? 어차피 우리가 숫자의 차이도 봐야 되니까 숫자끼리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끼리 얼마 차이 나느냐? 10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 둘이 결국은 다 지우고 나는 게 같다. 그러므로 네모 곱하기 2는 10, 네모는 정답이 5.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로 설명해주는 그림을 이용해서 똑같은 부분을 제외해 나가면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거 좀 빨리 풀려면은 빨리 좌변하고 우변이 구분이 가야 돼. 좌변하고 우변을 구분을 한 다음에 네모끼리 일단 차를 구하고 숫자끼리의 차를 구해서 그게 같다라고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그런 방식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네모가 양변에 있을 때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그치?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번째 방법, 앞 시간에 배웠던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좀 더 정석적으로 한번 선생님이 접근을 해볼게. 자, 우리가 여기에 네모 곱하기 4가 있고 여기에 네모 곱하기 2 플러스 16이 있는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게 뭐였니? 지난 시간에 한 거. 양쪽에서 네모만, 좌변에 있는 네모만 남기고 나머지 긴 식들을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거꾸로 계산해서 다 지워나갔지. 이렇게.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네모가 있을 땐 뭐를 지워나가느냐? 자, 어차피 우리가 이 식을 풀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야? 네모는 네모의 값을 얻고 싶은 거지. 즉 뭐야? 좌변에 있는 네모만 남겨놓는 거야. 양쪽에 있는 네모 중에 좌변에 있는 네모만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지워줘야 되느냐?
요걸 지워줘야 돼. 요걸. 네모 두 개를 빼야 된다라는 거지. 즉 양변에 뭐를 해준다? 마이너스 네모 두 개씩 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됐지? 반드시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이 흐트러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해줘야 돼. 0이 아닌 수로 나눠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좌변에서 얘를 빼주고 우변에서도 얘를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네모 4개에서 네모 2개를 빼주면 네모 2개가 남게 되고 여기에서 네모 2개를 빼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16만 남게 돼. 아, 보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에 풀었던 방식하고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됐지? 그래서 이 두 번째 방식의 포인트는 뭐냐? 어차피 좌변과 우변에 네모가 같이 있다면 한쪽에 있는 네모를 먼저 빼버리고 시작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됐지?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네모는 8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자, 이쪽도 똑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서 좌변에 보면 네모 곱하기 4가 있고 우변에도 네모 곱하기 2가 있지. 그런데 우리가 이 우변에 있는 네모 곱하기 2는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서 양쪽에 똑같이 네모 곱하기 2를 빼주는 겁니다. 자, 네모 곱하기 2를 빼주면 여기서 빼면 어떻게 나와? 네모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지. 네모 4개에서 네모 2개를 빼주는 방식. 그러면 6은 그대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은 여기는 얼마? 그렇지. 그냥 16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 이 이후에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었으니까 그 다음 과정 뭐 6을 지워주자. 뭐 해라? 양변에 마이너스 60 빼라. 그러면은 네모 곱하기 2는 16이 됩니다. 똑같은 식이 나왔지 결국은. 그래서 네모는 정답이 얼마다? 8이다.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돼.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선생님이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거. 처음에 설명했던 방식이 조금 더 빠르고 요거는 이제 좀 더 정석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푼 방식 마지막으로 요약하고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 자, 여기와 여기에 네모끼리의 차를 구해라. 차, 중요한 건 차. 그 다음에 숫자끼리의 차를 구해서 그게 같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네모끼리의 차이, 숫자끼리의 차이가 서로 같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은 좌변에 있는, 우변에 있는 네모 이거를 어떻게 해라? 지워줘라. 어떤 방식으로? 빼주는 방식으로. 양변에 똑같이 빼주는 방식으로 우변에 있는 네모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네모가 양쪽 변에 있는 방정식. 즉, 이쪽에 우변에 있는 네모를 결국은 어떻게 지워주느냐의 싸움인데, 우리가 지금 해본 것처럼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로. 자, 선생님 첫 번째 예제. 네모 더하기 100은 네모 곱하기 21 빼기 40 됐지? 자, 우리가 여기서 눈으로 식을 구분을 잘 해줘야 돼, 이제부터는.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 네모, 즉 네모 한 개에다가 100을 더하면은 네모 21개에서 40을 뺀 값과 서로 같아진다 라는 내용이지. 자, 선생님 먼저 첫 번째 푼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걸 일일이 그림을 다 그릴 수 없겠지. 네모에다가 100을 더하고 이건 네모 21개나 그려야 돼. 21개나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방식은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이걸 간소화해서 지금부터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네모와 네모 1개, 그 다음 여기 있는 네모 21개를 뭐를 구해라? 둘의 차이를 구해라. 둘이 몇 개 차이가 나느냐? 여기서 네모 20개 차이가 납니다. 됐지? 자, 네모 20개 차이는 뭐가 똑같냐? 여기에 나온 숫자 100과 40의 차와 똑같다. 이 둘의 차이와 같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중요 표시 하나 해놓을게.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는 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까는 더하기 100과 더하기 몇 이런 거의 차이였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13과 3의 차이라고 하면 10개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선생님 식을 조금 변형했는데 더하기 40이 아니라 빼기 40입니다. 여기. 그런데 얘는 뭐야? 더하기 100이야. 우리가 아직 음수라는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뭐 마이너스를 빼주면 플러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외워버리는 건 절대 좋지 않아요. 그건 나중에 음수라는 개념을 배운 뒤에 하고, 선생님이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합시다. 숫자에 뭐를 구하라고 했어? 차를 구하라고 했지. 차를 구할 때 항상 그 숫자를 더한 건지 뺀 건지 먼저 명확하게 봐야 돼. 자, 이게 뭔 소리냐? 잘 봐. 이거는 네모에다가 100을 더해준 거야. 이 100이라는 거는 더해진 값이라고. 더해진 값. 그런데 이 40은 뭐한 값이야? 뺀 값이지. 이 원래 값보다 40이 줄어든 값이야. 얘는 100이 올라간 값이고 얘는 40이 줄어든 값이야. 그러면은 이 더해진 100이라는 숫자와 빼진 40이라는 수의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다시 더해진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기준으로 더해진 100이라는 것과 빼진 40이라는 값을 둘이 빼주면, 빼준다라는 건 차이를 구한다는 뜻이, 이 둘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그치, 60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40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네모 곱하기 21과 네모의 차이, 즉 네모 20개는 둘의 차이, 즉 얼마? 140과 같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까지 했으면 굉장히 쉽지. 정답은 얼마? 7.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됐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중요한 거는 숫자의 차를 구할 때 아까처럼 더하기 몇씩 한 거 이런 거는 그냥 둘이 빼면은 차이가 나오는데, 이쪽은 더해져 있고 이쪽은 빼져 있으면은 그 둘의 차는 이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값을 더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면 됩니다. 됐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식, 네모는 7.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다음 문제는 식이 조금 더 복잡해졌어.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자, 지금 54 마이너스 네모 곱하기 5 더하기 4 나누기 3은 26 플러스 네모 곱하기 4와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식이 복잡해졌다고 전혀 떨 필요가 없어. 봐봐라. 자, 일단 이쪽에 계산 순서를 보면은 5 더하기 4 굳이, 그 다음에 네모 곱하기 9에다가 나누기 3을 해주고 그 값을 54에서 빼주면은, 자, 똑같이 26 더하기 네모 곱하기 4 이렇게 나오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 5 더하기 4는 계산이 되니까 선생님이 먼저 계산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쪽 식을 조금 살펴보면은 네모를 9개, 네모 9개 곱한 다음에 3으로 나눴어.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네모가 9개 있는데 그걸 다시 3으로 나눴다고. 우리가 이거는 아직 중학교 방정식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는데, 네모가 나왔을 때는 이 네모가 몇 개냐, 그거를 몇 개를 다시 몇으로 나눴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쉽게 풀립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식을 좀 더 계산을 한 답은 54 빼기 네모 곱하기 3 등 26 더하기 네모 곱하기 4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야,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아까 해줬던 대로 한번 해보자. 이제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지. 네모 곱하기 3이 계산이 안 되니까 54에서 빼줄 수도 없고요. 네모 곱하기 4가 계산이 안 되니 26에서 빼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최대한 줄여놓은 다음에 아까 푼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제 개수 파악해서 차이 구하는 거야. 여기에 네모 먼저 보자. 네모 몇 개 있니? 네모 3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렇게 뭐가 있다? 그렇지, 네모 3개는 빼진 상태다. 그 다음에 이쪽에 뭐가 있어? 네모 곱하기 4가 있는데, 네모 곱하기 4가 있는데 이거는 더해진 상태다. 그러면은 이 둘의 차는 결국 네모 3개가 빠져있고 네모 4개가 더해져 있으므로 결국 네모 곱하기 7개만큼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차이는 뭐와 같다? 54라는 숫자와 26의 차이만큼 똑같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래서 54 빼기 26은 얼마야? 28. 그치? 그러면 식이 간단히 줄여졌고 이렇게 네모는 4라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지. 실제로 근데 니네가 이 식을 만들어서 풀다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선생님이 나올 수 있는 식들은 지금 다 형태를 보여줘서 풀어줬는데 한 번씩 요거를 써놓고 중요한 곳에다 체크를 해놓은 뒤에 반드시 스스로 한번 풀어보기를 권유합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배운 네모가 양쪽에 있는 방정식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다음에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네모와 세모가 있는 방정식이야. 네모와 세모가 있는 방정식.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처음에 했던 거는 우리가 네모 하나만 있는, 근데 식이 예전에 풀었던 것보다 좀 더 복잡한 형태 그런 방정식을 풀어봤어.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네모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는 형태. 하지만 여기서 모르는 건 어차피 네모 하나였어. 그치? 그런데 지금부터 풀 거는 이제 모르는 종류가 두 개가 된 거야. 네모도 모르지만 그 외에 다른 하나인 세모까지도 모르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됐지? 선생님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실제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지만 지금 시간은 좀 더 요약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니네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한번 되새겨 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방정식이 가장 기본인데 선생님 요식을 안 써볼게요. 요식 가리고 봅시다. 가리고 네모 더하기 세모는 뭐다? 이렇게 되면 자, 이걸 풀 수가 있느냐? 네모랑 세모랑 더하면 5 나와요. 이걸 풀 수 있을까? 그치? 풀 수가 없다 얘는. 왜? 1 들어가고 4 들어가도 답이고 0 들어가고 5 들어가도 답이고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3 들어가고 2 들어가고 많은 수들이 돼요. 우리가 이제 소수까지 배우게 되면은 뭐 1.1 더하기 3.9 이런 것도 5가 나와. 그러니까 만들기에 따라서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답을 못 구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얘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식이 하나 더 나와야 돼. 식이 하나 더 나와서 이러면서 둘이 더하면은 5가 나오고 둘이 뺐을 때 5가 나오는 요 두 식을 다 만족하는 네모와 세모를 구하세요. 이럴 때만 풀 수 있는 거야, 이 문제는. 즉,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모르는 게 몇 개면은 모르는 게 이런 식으로 네모와 세모 두 종류가 있으면은 반드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가 되면서 이게 되는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값을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은 연립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배우게 돼, 니네가.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선생님이 니네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기본적인 것만 편하게 요약을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라는 내용은 굳이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 용어는 몰라도 되고, 모르는 게 두 개 나오고 식이 나왔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나중에 이제 식으로서 배우게 될 때 굉장히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알겠지? 자, 지금부터 그래서 반드시 두 개의 식이 필요하고 두 개 모르는 거 있을 때는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느냐? 자, 한번 풀어보자. 이럴 때는 방법은 지금부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두 식을, 자, 이 두 개의 식을, 자, 하나의 식은 풀 수가 없으므로 이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식을 통째로 한번 더하거나 빼보는 방식이야. 물론 학년이 더 올라갔어.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까지 올라가면은 이 두 식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제외하겠습니다. 이건 내용이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건 냅두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람은 나중에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봐. 자, 일단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예요. 선생님,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 게 어떤 접근 방법이에요? 자, 잘 봐.
일단 네모와 세모를 더하면 5가 나오는 관계에 있고 네모에서 세모를 빼면 5가 나오는 5 뺐는데 똑같이 나올 수 없지. 선생님 여기 1로 고칠게요. 1 자, 둘이 더해서 5가 나오는 관계에 있고 둘이 빼서 1이 나오는 관계에 있다면 자, 둘이 한번 그 값을 빼봅시다. 우리가 한번 빼봅시다. 먼저 더해볼까? 자, 먼저 더해볼게 선생님이. 자, 둘을 더하면은 이 답이 얼마가 나와? 5 더하기 6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자, 이 6이라는 값을 살펴보면은 어차피 5라는 건 네모 하나와 세모 하나를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1이라는 것은 그 네모에서 세모 하나를 뺀 값인데 둘을 더한 6이라는 값은 이만큼을 이제 다 더한 값이 되겠지. 그러면은 네모가 총 몇 개? 네모는 2개가 되겠지. 네모 2개. 그치? 그 다음에 세모는 하나를 더해줬다가 하나를 빼줬어. 하나를 더해줬다가 다시 하나를 빼줬어. 그럼 어떻게 돼? 없어지지. 부분이. 즉 0이 되겠지. 그래서 식을 둘이 더해보니까 어떤 관계가 나오느냐? 네모 2개가 6이라는 관계가 나온다. 그치? 그럼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변하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네모는 3.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모가 3이 나오면 세모는 어떻게 구해요? 굉장히 간단하지. 네모가 3이면은 여기다 3을 넣고 풀면 되겠지. 3을 넣고 풀면 3 더하기 네모는 5. 세모는 5. 세모는 정답이 얼마다? 2.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두 식을 한번 더해보면 이제 포인트. 두 식을 더하거나 빼봤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되냐? 두 식을 더하면 이렇게 새로운 뭔가의 식이 나오는데 요 새로운 식에서 몰랐던 두 개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속어라고 하는데 선생님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미지수 하나가 한 종류의 미지수가 없어져야 돼요. 요만 포인트니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두 식을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더하거나 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사라지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 식을 두 식을 한번 빼볼게. 뺀다라는 건 차로 구한다는 뜻이야. 자, 한번 해봅시다. 이번엔 차로 한번 구해보자. 차로. 5하고 1의 차이는 얼마가 나와? 4가 나오지. 4. 5하고 1의 차이는 4. 그치? 그 다음에 네모, 세모 한 개 있고 네모 한 개 있고 세모가 빠져있는 형태야. 자, 둘을 빼볼게. 차. 그만큼씩 빼볼게. 차이. 그럼 네모에서 네모를 빼니까 이건 네모가 없어지겠지. 네모 하나 있던 거에서 네모를 빼줬으므로 네모 하나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거 뺄 때는 조금 어려워요. 항상 이걸 기억을 해둬야 돼. 네모 하나를 더한 것, 세모 하나를 더한 것과 세모 하나를 뺀 거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차이는. 그치? 아까 배웠듯이 세모 몇 개? 2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식을 빼봤더니 네모가 사라졌어.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으로 변했지. 그러면은 세모 곱하기 2는 4입니다. 정답은 세모는 얼마? 2. 그치? 자, 세모가 2 나오면은 이번에 거꾸로 세모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네모 자리는 3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랑 답은 똑같이 나오지.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서 이 하나의 문자, 하나의 그 미지수를 없애주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야.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미지수를 소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방식을 연립방정식, 우리가 미지수 두 개를 두 식을 무슨 특정한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라고 해서 연립한다라는 얘기를 써서 이런 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이라고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런 원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식을 이제부터 자, 두 개 모르는 게 나왔다. 식도 두 개가 나왔다. 그럼 두 식을 어떻게 하려고 해봐라? 더하거나 빼려고 해봐라. 이때 네모끼리 빼거나 더하거나 세모끼리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결국 나오는 식이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푸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 자, 이제 사고가 조금 더 넓어졌지. 자, 선생님이 이번엔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조금 쉬웠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이제 식이 좀 더 길어졌어. 식이 좀 더 길어졌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거는 이제 식을 좀 더 보는 요령을 알려줄게. 자, 항상 식을 이제 한글로 한번 읽어봐. 아직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연습을 한번 해줘보자. 두 개의 식이 나왔어. 딱 보니까.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세모 곱하기 2는 10이고요.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세모 곱하기 4는 16이 나오는 이런 식이야. 딱 보니까 모르는 게 몇 종류? 두 종류. 식도 몇 종류? 두 개. 아, 그럼 풀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풀어라? 두 식을 더하거나 빼서 그 관계를 알아봐라.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둘이 더해볼게. 많이 하다 보면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딱 나온다. 자, 둘이 더해볼게. 얘는 10 나오지, 얘는 16 나오지. 그럼 두 수를 더해보면 26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고, 그 26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나오겠지. 얘네들을 다 더한 값. 이제 식의 구조가 보여? 자, 보이면 이제 이 10이라는 거 안에는 뭐가 있어? 네모 3개와 세모 2개가 있습니다. 16이라는 수 안에는 네모 3개와 세모 4개가 있습니다. 그럼 둘이 더해보면 네모는 총 몇 개가 돼? 아, 네모는 6개가 되네. 세모는 몇 개가 돼? 세모도 몇 개? 6개가 되네. 이거를 다 더하는 게 결과가 26이다. 이렇게 나와. 자, 봐봐. 풀 수 있니? 우리가 만들어낸 식을 보면 모르는 게 여전히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잖아. 뭘 강조했어? 더하거나 빼서 하나를 없애줘야 돼요. 자, 이 하나를 없애준다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 식은 둘이 단순히 더하기만 해서는 안 없어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된다라는 거야. 됐지? 그럼 어떻게 해줘? 빼야겠지. 그래서 더하거나 빼기 전에 우리가 식을 한번 보는 게 좋아. 자, 이거 네모 3개네. 이거 네모 3개네. 그럼 둘이 어떻게? 빼야지 없어지겠지. 맞지? 그래서 이 식은 빼주는 걸로 갑시다. 자, 빼면은 이 둘의 차는 6 나오겠지? 둘의 차이는 6. 그 다음에 얘네 둘의 차이는 오케이, 네모 없어졌어. 세모는 2개, 4개 더해진 거. 그러면은 세모의 차이는 몇 개? 2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세모부터는 6이구나. 그럼 세모가 3. 이렇게 쉽게 풀리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선생님 세모가 3 나오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러면 다 풀린 거라니까요. 자, 봐봐. 세모가 3 나왔으면은 여기에다 3 넣고 풀어보면은 3이 6. 10에서 6 빼면은 4. 됐지? 그래서 네모 곱하기 3이 4가 나와야 됩니다. 선생님 이건 풀 수가 없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분수를 배우면 풀어봅시다. 니네 문제에서는 이제 네모 곱하기 3은 4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을 거야. 딱 나눠지게 나올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임의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구하면 돼. 실제로 니네가 했을 때 여기는 나눠지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면은 실제로 나눌 수 있게 돼. 됐지? 자, 요령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식을 더하거나 빼는데 이렇게 조금 더 긴 형태의 식도 빼주는 거 또는 더해주는 걸로 풀 수 있다. 하지만 빼거나 더하거나 아까 같은 경우는 뺄 때도 되고 더할 때도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빼야지 풀리는 그런 문제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자, 이번에는 좀 더 마지막 최종 형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중요하다. 오늘 마지막. 네모 곱하기 3과 네모 곱하기 2를 했더니 둘이 더했더니 네모 3개와 세모 2개를 더했더니 13이 나와. 네모 2개와 세모 5개를 더했더니 16이 나왔어. 됐지? 자, 선생님이 모르는 게 2개 나왔고 식이 2개 나왔을 때는 두 식을 더하거나 한번 빼보라고 했어. 자, 지금부터 한번 더하거나 빼봅시다. 더하면 네모 3개, 네모 2개니까 3 더하기 2는 네모 5개가 나올 거야. 이게 이제 더해서 구하는 거지. 둘이 더해보면은 세모가 몇 개? 7개가 나올 거야. 맞지? 그 다음에 둘이 더하면 얼마? 29. 풀려? 그치? 우리 한눈에 보이지? 안 풀립니다. 이거 못 풉니다.
자, 둘이 빼볼게. 이번에는 빼면은 3개, 2개, 2개, 1개. 빼면 얼마? 세모 3개. 그래서 둘이 뺀 거야. 그러면 세모 3개가 빠져있는 형태가 되겠지. 맞지? 그러면서 여기는 얼마? 3. 실제로는 이제 3개가 적은 경우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네모와 세모가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므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합이나 차를 구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뭔가가 사라지고 미지수가 하나만 남게 되는 형태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더하거나 빼도 안 사라져. 왜? 개수가 같지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선생님이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를 알려줬습니다. 잘 생각해봐. 이 식은 는이 들어간 등식이야. 는이 들어간 등식의 가장 큰 장점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등식의 양쪽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항상 그 식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안 풀리기 때문에 우리가 변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변형을 해요? 잘 봐. 자, 선생님은 여기 있는 1번식에다가 요 1번식에다가 지금 선생님 뭘 해줄 거냐? 얘하고 얘의 개수를 똑같이 맞춰줄 거야. 곱해서. 네모 개수 곱하고 여기 네모 개수를 똑같이 맞춰줄 거야. 그러면은 이 3에다가 2를 곱해볼게. 2를 곱하면 네모가 몇 개가 돼? 6개가 되겠지. 그 다음 여기 세모에다가도 자, 중요한 거는 양쪽에 모든 수에 똑같이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식에다가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2를 곱하는 거야. 2 한번 곱해볼게.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가 돼? 4개가 되겠지. 그래서 그 답도 2배 늘어난 26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아까 여기다 얼마 곱했어? 2 곱해서 6개로 만들어줬지? 그러면 얘도 6개로 만들어줄 수 있어. 어떻게? 그렇지.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곱하기 3을 해서 써보면 3배를 보면 네모 곱하기 6이 되고요. 이건 얼마? 세모 곱하기 3호 15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해주면 얼마? 48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니? 여기가 똑같아졌지. 그 말은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주면 빼면은 된다는 뜻이야. 됐지? 자, 빼볼게. 빼면은 네모가 어떻게 돼? 없어져. 여기 빼면 어떻게 돼? 세모가 몇 개 차이 나니? 11개 차이 나게 되겠네.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 차이 나? 48에서 26하고 차니까 22 차이 나게 되겠네. 자, 선생님 아까 말한 대로 됐지? 어떻게? 두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하나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하나만 남은 채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식이 된다. 그래서 세모는 얼마다? 세모 나오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단순히 그냥 식이 있는 형태로 더하거나 빼줘서 안 줄여지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자? 이 식을 조금 변형을 하자. 등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식을 변형하는 게 가능하다. 단 변형시킬 때는 어떻게? 똑같이 양쪽에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거나 아니면 더하거나 빼거나. 여기서는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얘가 6개가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를 해주면 3이 돼서 둘 다 똑같이 6개로 맞춰주자라는 거야. 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세모가 나오면은 네모를 구하는 거는 세모 자리에다 넣고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다.
자, 오늘 한 게 이제 여기까지인데, 선생님이 뭐 실제로 선생님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무래도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니네한테 얘기를 요약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강의보다는 조금 내용도 많이 압축돼 있고 니네하고 의사소통도 많이 안 되는 상태에서 찍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가장 좋은 거는 선생님 강의를 실제로 들어보는 게 좋고, 들어본 다음에 이렇게 복습용도로 써도 되고, 아니면 수업을 듣기 전에 강의를 먼저 듣고 이런 접근 방법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보조용으로 한번 써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문제 풀다가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하고 이런 식들을 만들면서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 알겠지? 자, 오늘까지 했던 거 해서 이제 선생님이 알려줬던 게 방정식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알려준 거야. 그 중에서 방정식 중에 굉장히 일부분인 해가 답이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 답은 하나인데 양쪽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는 답이 두 개인데 식도 두 개 있는 거, 이런 한 세 가지 형태를 선생님하고 배워봤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풀다 보면은 이제부터는 점점 네모에 있는 거를 때려 맞추는 게 힘든 식들이 많이 나와. 그래서 이 방정식은 계속 선생님이랑 활용을 해볼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 반드시 요약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자, 종합 정리하고 한번 끝내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모르는 수가 두 개 나왔을 때는 두 식의 뭐를 구하려고 해보자? 두 식의 합이나 차를 이용을 해보자. 두 식을 그냥 더하거나 빼보자. 됐지? 자, 합이나 차를 구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 정답으로 나온 식은 모르는 수가 반드시 어떻게 되게 한 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이거 기억을 해두고, 그 다음에 합이나 차를 이용해서 한 번에 딱 더하거나 한 번에 딱 빼서 그 밑에 나온 정답이 미지수가 하나가 줄여지지 않았을 때, 여전히 두 개가 남아있을 때,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각각 변형을 시켜주는 거야. 어떻게? 똑같아지게. 그래야지 빼면 없어지겠지. 그래서 곱하는 방식을 많이 쓰고요. 이런 것도 기억해놓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 더하기 몇과 빼기 몇의 차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 두 수를 어떻게 하는 거랑 같다? 더함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굉장히 좀 니네가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야. 초등교과과정을 벗어난 내용이고, 나중에 이거는 중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초등식으로 조금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줬고요.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초등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문제야. 그리고 이렇게 풀지 않으면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 반드시 숙지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아까 만들었던 그런 식들 있지? 이제 답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식을 한번 만들어서 그거를 이런 방정식들을 이용해서 푸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봅시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